자, 만장이 물었다. 선생이 무도한 제후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입니까? 여기서 그 각주를 보니까요. 여기서 교제한다는 건 그냥 이제 친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조언해주기 위해서 만나거나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선물을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네요. 뒤쪽에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맹자가 대답했다. 공경하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예물을 거절하는 것은 공경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높은 사람이 물건을 줄 때 그는 이것을 얻을 때 의에 부합했을까 아니면 의에 부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서 받는 것은 공경스럽지 않은 태도이다. 그런 까닭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거를 그 뭐예요? 의심해보고 그 받는 것은 그 뭐예요? 공경스럽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자, 만장이 물었다. 말로 거절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거절하기를 이것은 그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의롭지 못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서 다른 구실을 내세워 받지 않으시면 안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가 법도를 지켜 나와 교제하고 예의 의거에서 나를 접대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공자와 같은 분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다. 자, 만장이 물었다. 만장이 날카롭네요. 만약 나라에 성문 밖에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물건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그가 법도를 따라 나와 교제하고 예에 의거해서 선물을 보내온다면 이러한 경우도 모두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 맹자가 말했다. 받아서는 안된다. 서경의 강고에 이르기를 사람을 죽여 재물을 빼앗고 포악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백성들 중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이런 사람은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자이다. 이런 관습은 은나라가 하나로부터 물려받고 다시 주나라가 은나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시행이 그친 적이 없는 것이고 지금도 여면이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만장이 말했다. 오늘날의 제후들이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검사 친구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이 예를 갖추어 교제하는 것을 잘하기만 하면 공자와 같은 군자라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찌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도둑놈 새끼하고 그 다음에 제후들하고 사실은 재물을 취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같은데 왜 이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냐 그러냐라고 이제 날카롭게 묻는 거죠. 자, 맹자가 대답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참된 왕이 일어나면 지금의 제후들을 싸잡아 모두 죽일 것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먼저 그들을 규화시키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으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해버리는 것은 유사한 사례를 극단화시켜 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자, 공자께서 노나라의 벼슬 할 때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 시합을 하자 이거는 번역은 사냥 시합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뭔지 잘 모른대요. 사냥 시합을 하자 공자 역시 사냥 시합을 하셨다. 사냥 시합도 할만한데 하물며 제후가 선사하는 것을 받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자,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한 것은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만장이 물었다. 도를 실천하러 왔는데 어째서 그냥 사냥 시합을 하셨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공자는 장부에 적어서 제사에 쓰이는 그릇과 그것을 담을 제물의 올바른 숫자를 정해놓음으로써 이것저것 아무데서나 가져온 제물로는 정해진 제기를 지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냥에서 요거는 요 말의 맥락을 보면 사냥에서 이제 그 뭐죠? 제사에 쓸 만큼만 잡고 욕심 부려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동물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말인 것 같죠. 자, 만장이 물었다. 공자께서는 왜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가 충분히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노나라의 군주가 행하려 하지 않자 그만두고 떠났다. 그래서 공자는 3년이 되도록 한나라에 머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도가 버퍼 있었어요. 자신의 도가 행하여질 만한 것을 보고 벼슬한 적도 있었고, 군주의 예우가 적절했기 때문에 벼슬한 적도 있었으며, 군주가 어진 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벼슬한 적도 있었다. 노나라의 대부인 계환자에 대해서는 도가 행해질 만한 것을 보고서 벼슬했고, 위나라의 영공에 대해서는, 위나라라는 거는 이제 작은 위나라요. 영공에 대해서는 군주의 예우가 적절했기 때문에 벼슬했으며, 또 위나라의, 이것도 작은 위나라입니다, 효공에 대해서는 군주가 어진 일을 받들었기 때문에 벼슬했던 것이다. 만장이 되게 날카롭게 맹자를 몰아세웠는데, 맹자는 어쨌거나 이제 혀를 털면서, 혓바닥을 터시면서 요리조리 피해가죠.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미래 자유론 읽고 있는데, 교재라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설이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적어도 이 생각은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맹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자에 관련한 얘기, 공자에 관련한 그런 일화나 아니면은 뭐예요, 고대 성인들에 관한 일화에서는 사실 무오류적인 가정의 전제를 두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맹자 본인의 말 자체도 사실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 그냥 모순적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모순이 있는 편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맹자가 이제 되게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맹자는 오류가 없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경강부회하게 돼서 그냥 이제 맹자의 말을 맞도록 끼워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은 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장 이 사람은 되게 집요한 사람이네요.